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왕을 한 명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한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세조, 자신의 조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강력한 행정 능력을 가진 통치자였으며 실제로 조선의 국가 체계를 크게 정비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의 사건, 즉 어린 왕이었던 단종의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왜 그는 조카를 죽여야 했을까? 정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452년 조선의 왕이었던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조정 내부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왕이 어렸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나이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는 시대적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에는 경험이 풍부한 대신들과 강력한 왕족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어린 왕을 보호하려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 권력을 자신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의 균형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의 삼촌이었던 세조는 이미 전쟁과 정치에서 여러 차례 능력을 증명한 인물이었고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군사 세력과 정치 세력이 함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종이 즉위한 순간부터 권력의 중심은 이미 궁궐안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선택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가 바뀌고 세조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이후 단종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징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왕위를 되찾으려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왕위가 바뀐 이후에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사육신 사건과 같은 시도는 새로운 왕에게 매우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종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 그 자체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조가 마주한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종을 살려둔다면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반란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조선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폐위된 왕이 살아있는 동안 반란이 계속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의 생존이 곧 정치적 불안정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육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위험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조가 느꼈을 압박감은 단순한 정치적 고민을 넘어 자신의 왕위와 국가 전체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결론. 1457년 단종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서 세조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이 다른 왕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가족 관계 위에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거대한 구조 위에 존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매우 잔혹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믿었던 시대적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고, 세조 역시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게 단종은 조카이기 이전의 정치적 위험이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조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잔혹한 권력자로 기억합니다. 가족의 피를 흘리게 만든 왕위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 인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우 현실적인 통치자로 평가합니다. 그는 법과 행정 체계를 정비했고 군사 조직을 강화했으며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폭군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조라는 인물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로 남아 있으며, 그의 선택 역시 단순한 선악의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세조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고 싶어서 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조카를 살리고 싶었지만 권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으며, 그 진실은 이제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조선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왕의 이름은 영원한 논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디까지 바꾸게 만드는가?